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흐름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 기술주의 흐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등장한 이 딥시크가 중국 주식시장의 재평가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딥시크의 출현 이후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13%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딥시크가 중국의 매크로에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부터 먼저 좀 짚어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AI 응용 확대에 따른 신생 산업의 부상과 그리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화웨이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딥시크를 탑재해서 생산성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BYD 같은 전기차 기업도 자체적으로 또 딥시크를 탑재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딥시크 회사에는 순수하게 중국의 우수 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없었다고 하고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도 자신감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이러한 발표 결과가 미국과의 반도체 수출 제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유리한 환경을 좀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 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을 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MSCI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이루어진 만큼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M7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나타나는데요. 최근 항생테크의 수익률을 월등히 높이면서 또 아웃퍼폼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M7은 어떤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중국판 M7은 홍콩 증시에서 중국 테크 산업 내 주요한 리더 역할을 하는 상장사들을 꼽고 또 그 안에서 AI 산업의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이투안과 SMIC, 레노버까지 7가지 종목들이 현재 M7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판 M7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31%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M7이 4%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미국의 M7 대비 이익 규모는 아직은 적긴 하지만 향후에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셔도 중국 M7과 미국 M7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M7이 소폭의 높은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M7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 격차를 조금씩 더 좁혀 나가면서 중국 M7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 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근호 이사님과 이렇게 네. 단둘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제 어떤 것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글쎄 상승 여력이 지금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지 선택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가로 열고 당분간 가로 닫고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룸이 열려 있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주도주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네, 이렇게 네. 들리는 것 같고 보니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 입항을 할 때마다 선박마다 한국 돈으로는 14억 원 정도, 화물 톤당 14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근거가 뭘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네. 봤더니 슈퍼 301조, 요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요게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는 조선주는 뭐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해운주가 좀 빨리 수혜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제 주도주 섹터가 이제 보통 세 개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방산, 그다음에 조선, 전력기계 요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주도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가 꺾일 때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떤 주도주든지 똑같이 꺾입니다. 처음에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시장에서 한동안 좀 소외를 당하고 좀 이렇게 이제 싸게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주가가 계속 오르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실적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 뭐 몇 퍼센트, 전년 대비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죠.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이제 주가가 이제 꺾일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주도주들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니긴 합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사요. 근데 한쪽이 먼저 팔기 시작하고 가장 이제 꼭지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이 무엇이냐면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고평가라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계속 좋아지기 힘들잖아요. 어떤 기업도. 그래서 실적이 좋아는 졌는데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고점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일단 조선주들이 지금 과연 어떠한 그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는 딱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하죠. 그리고 한 번에 꺾일 건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카드가 중요합니다. 이제 카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주들이 그동안에 올랐을 때 이제 쓰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보통 처음에는 이제 뭐 수주를 많이 했다. 뭐 그런 카드가 있죠. 그다음에 뭐 실적이 좋아졌다. 그다음 카드, 그다음에 MRO라는 카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이번에 나온 카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중국 무역 대표부 우리가 보통 USTR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 꼭 중국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 수주를 했다라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작년에 전 세계에서 배를 100대를 발주했다라고 하면 중국이 70대로 수주를 했어요. 우리나라 16대인가 17대밖에 수주를 못했습니다. 근데 조선사들이 밝히는 이유는 왜 이렇게 수주가 중국 대비해서 적은가요? 그랬더니 조선사들은 우리는 이제 뭐 비싼 것들 위주로 선별 수주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LNG선도 지금 중국 쪽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는 보통 조선사 얘기할 때 뭐 빅3, 빅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대중공 같은 조선사들이 중국에는 17개가 있기 때문에 중국 1위 조선사가 우리나라 조선사 다 친 것보다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배를 만드는 기준에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조선사들의 가장 다음 카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삼성중공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알래스카 LNG 사업, 이제 삼성중공업의 쇠빙 선거 관련돼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적으로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년에 조금 실적이 미달됐던 삼성중공업이 이제 쇠빙선으로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카드가 다 쓰여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완전 고점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위쪽은 좀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해운주 말씀하시는 거 맞죠? H&M 네. 그런 관련 기업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카드가 무엇이 될지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이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당분간은 좀 약간은 소강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해운은 약간 다르니까요. 네. 해운주. 네. 저는 조선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운주랑 이제 조선주들은 좀 약간 네. 알겠습니다. 주제는 해운주였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에서 계속해서 부각되는 쪽은 조선, 해운 모두 다 맞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해운 운임에 대한 상승 기대감 그리고 조선 쪽은 아무래도 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해운의 경우에는 그래도 짧게 나타나지 않을까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사들은 사실 해운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다만 상승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박근호 이사님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